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든 장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장이 되는 10장에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사 2급에 대한 필기 부분에 대해서 기출 문제, 미리 기출이 되었던 문제들을 이제 풀이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PPT에 나타내기에는 너무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 시행을 했고 그리고 어, 그런 것들을 한글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닫고요. 자, 한글 파일로 이렇게 2019년 2월 17일 날 시행이 되었다라고 하고 1과목부터 4과목,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여기에다가 정답을 이렇게 표식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만 체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새로운 생소한 용어가 나오면 모르는 부분 우리가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그 내용들은 제가 여기에 역시 해설을 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라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는 식으로 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해설 부분을 보지 말고 이제 이거를 역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할 거니까요. 이 이 파일을 그러면 이 파일을 가지고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제 이 설명을 같이 들어가면서 점수를 매겨보면 여러분들이 대충 어느 선에 와 있다. 또 여러분들이 중요시하게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출제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새로운 어, 우리가 모르는 용어가 있으면 제가 설명란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반드시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실력을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가늠할 수가 있으니까요.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해봐야 될 게 이제부터 풀어보면 되겠죠, 그죠? 자,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TCP/IP 과목입니다. 우리가 책에서 배울 때는 네트워크 일반이 먼저 나왔는데요. 시험에 시행을 할 때는 1과목이 TCP/IP로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리 IP 헤더에 대해서, 필드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죠? 그때 그림으로 제가 나타내면서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거 디테일하게 안 보셨으면 잊어버렸을 확률이 매우 높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IP 헤더 필드에 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버전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거는 4비트가 맞아요. 예. 그리고 TTL은요, Time to Live 이거는요, 16비트가 아니에요. 8비트예요, 8비트.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머지 Type of Service 8비트 맞고요. 그 다음에 헤더 체크섬 이거는 16비트가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비트가 이게 TTL은 8비트가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8비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IP 헤더에서 필드의 내용 중에 TTL은 8비트입니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 2번. 요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는데 우리가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10.0.0.0인 그리고 슬러시 8인 네트워크에서 115개
115개의 서브넷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서브넷 마스크는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자 한번 보시죠. 일단은 요거는 해설을 좀 할게요. 해설을 좀 하면 자 보시면 10.0.0.0 슬러시 8.0.0.0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 맨 앞에 지금 10이 들어와 있고 8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 대역은 A, B, C, D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바로 A 클래스죠. A 클래스. A 클래스 영역입니다. 그죠? A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나타낼 때 10.0.0.0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나서 서브넷 마스크는 뭐예요? 2의 8승. 그러니까 2의 255.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또 A 클래스가 되죠. A 클래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필요 서브넷 개수가 몇 개라고 했어요? 필요 서브넷 개수가 115개래요. 그죠? 115개이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필요 서브넷 개수는 원래 이렇게 우리가 공식이 있었잖아요. 2의 뭡니까? n승이었죠. 그죠? 2의 n승이었어요. n승.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필요한 개수가 115개라고 했으니까 115개가 있다. 115개가 서브넷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2의 6승은 64죠. 그러면 115개에 엄청 모자란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진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64는 1111 1111 그리고 1111 그리고 111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아니죠. 이거는 2의 7승이죠. 그래서 이진수로 이렇게 지금 2의 6승은 지금 64 그리고 2의 7승은 얼마예요? 128이다. 그죠? 그러면 128이 뭐죠? 가깝습니까? 115개. 64가 115개에 가깝습니까? 2의 7승이다. 그죠? 2의 7승이므로 2의 115는 2의 7승에 가깝다. 그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이진수로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1111 그죠? 그 다음에 1111 그 다음에 뭡니까? 1111 그리고 1110이 되죠.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나오겠죠.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서브넷 마스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에서 점하고 여기에다가 빵빵빵빵 그죠? 요렇게 1111 요게 256 얼마인데요? 요까지가 지금 얼마예요? 예? 255잖아요. 그죠? 예. 255고 그 다음에 요까지 점을 잡아주고요. 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다음에는 뒤에 거는 전부 다 0이어야 되겠네요. 0000 그리고 0000 이렇게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서 계산을 하면 2의 4승 이거 그리고 뭡니까 이거 그죠? 8비트니까 이렇게 해야 2550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254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0이죠. 이것도 뭡니까 0이 되죠. 맞나요?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0진수로 이거를 변환을 하면 다시 10진수로 변환을 하면 뭡니까? 바로 255.254.0.0 이렇게 되죠. 된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좀 어렵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2의 n승 보다 같거나 작은데 둘 다 작지만 이것보다는 2의 7승이 128이 훨씬 더 가깝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로한 해설 부분을 참조하셔서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잊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한번 보죠. TCP/IP 네 번째 계층 중에서 전송 계층에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자, 정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배웠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1계층 뭐예요? 이거는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이거는 지금 OSI 7계층을 얘기하는 건데 OSI 7계층은 7개고 우리가 TCP/IP의 4계층은 그 OSI 7계층을 4계층으로 다시 뭐예요? 이제 미리 나오기 전에 OSI TCP/IP 4계층으로 나눠 놓은 거를 세분화 시켜 놓은 게 OSI 7계층이죠.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에 들어가는 게 이거는 정리를 한번 싹 해두면 돼요. 물리 계층 그리고 데이터 링크 계층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랜이나 그죠? 그리고 패킷, 망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2계층으로 들어가는 게 뭐였어요? 그쵸? 인터넷 계층이죠. 인터넷 계층에는 뭐가 들어가요? 그쵸? 네트워크 계층밖에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는 TCP/IP에서 4계층에서는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IP, ARP 그리고 RARP 다들 아는 프로토콜이다. 그죠? 그 다음 3계층 문제가 녹록치가 않아요. 그죠? 3계층 이거는 전송계층이죠. TCP/IP에서도 전송계층 그리고 뭐 OSI 7계층에서도 전송계층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송계층이라고도 하고 뭐 트랜스포트 계층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건 TCP와 UDP가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4계층이 있죠. 4계층 이거는 응용 계층이죠.
TCP/IP에서는. 그런데 OSI에서는 세션 계층 포함되고, 그리고 표현 계층도 표현이 되고, 그리고 응용 계층까지 담고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FTP, 그죠? 그리고 HTTP, 그리고 SSH 등이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봅시다. TCP/IP4 4레이어 중에서 전송 계층이래요. 이거예요. 그죠? 여기에 속하는 거는 TCP와 UDP예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인가요? TCP가 되겠죠. 맞나요? 요렇게 여러분들이 자, 요렇게 계층이라고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TCP IP 계층 이렇게 적어 놓고, 그리고 여기에 요거는 OSI 7계층이죠. OSI 7계층이 되죠. 7계층. 그리고 여기에 속하는 거, 속하는 프로토콜 및 뭐라고 할까요? 프로토콜 및 어떠한 장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싹 한번 해두면 헷갈릴 일이 없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됐죠? 예. 그 다음에 4번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죠. 4번은 RARP입니다. 그죠? RARP는 많이 들어봤죠? 그죠? 리버스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 한마디로 말해서 역순 주소 결정 프로토콜이죠.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시작지 호스트에서 여러 목적지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사용된다? 아니죠. 그죠? 예. TCP/IP의 프로토콜의 IP에서 접속 없이 데이터 전송을 수행하는 기능을 규정한다. 아니죠. 그죠? 이것도. 하드웨어 주소를, 그러니까 여기서 하드웨어는 맥 주소입니다. 그죠? 맥 주소. 맥 주소를 IP 어드레스로 변환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예. 반대로 IP 어드레스를 맥 주소로 바꾸는 거는 뭐였습니까? ARP였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IP에서 오류 제어를 위해서 사용된다. 이런 것들은 보통 IGMP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라우팅 실패를 보고한다. 이런 것들도 ICMP나 IGMP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많이 몇 번 해봤기 때문에 별다른 해설 없이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5번 IP6에 대한 설명으로 IP 버전이죠. 그죠? IP 버전 6에 대해서 올바른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죠. IETF 많이 들어봤다. 그죠? 인터넷 엔지니어링 타스크 포스에서 IP 어드레스 부족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만들었다. 이게 정답이죠. 그죠? 예. 그래서 IP6 버전 6보다는 IP 버전 4가 더 다양한 옵션을 설정이 가능하다. 틀렸죠. IP6가 더 많죠. 주소 유형은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아니죠. 브로드캐스트가 생략됐다고 했죠. 이제 제거됐다고 했죠. IP6에서는. 그래서 애니캐스트인가 그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기능을 제공한다.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브로드캐스트는 IPv6가 아니라 IPv4에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것도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해설 없이 넘어가도록 하죠. 자, UDP에 대한 설명. UDP는 어떻습니까? TCP에 비해서 비연결형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신뢰성이 있어요? 없죠.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UDP는 전송 계층에 대한 프로토콜이다. 이거는 맞죠? 그죠? 연결 지향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송을 한다. 이거 틀렸죠. 그냥 비연결적 지향적이죠. 그리고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의 약자이다. 맞습니다.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해서 한꺼번에 많은 수의 호스트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정답은 요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7번. 프로토콜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트, 웰노운 포트. 우리 많이 했어요. 그죠?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FTP 21번 맞나요? 그쵸, 맞죠. 텔넷 23번 맞습니다. SMTP 25번 맞습니다. 그러나 HTTP 180번 아닙니다. 몇 번이에요? 80번이에요. 80번. 그죠? 예,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8번 한번 볼까요? 8번은 보십시다. 네트워크 장비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TCP/IP 상에 정의된 응용 계층 프로토콜로 네트워크 관리자가 네트워크 성능을 관리하고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찾아 수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SNMP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 프로토콜 CIMP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다. 그죠? 예, 요거 설명드릴게요. SMTP, POP는 메일 관련된 거예요. 이건 송신, 이건 수신이에요. 그러면 심플 네트워크 매니저 프로토콜 이거는 소규모 단에 많이 쓰인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게 정답이긴 한데 설명을 부가적으로 좀 할게요. 자, SNMP 이거는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했어요. 우리가 이거는 SNMP Simple Network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뭡니까? 네트워크 관리하는 거예요. 그냥 소규모 랜에서 소규모든 대규모든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대규모도 소규모로 쪼개지잖아요. 그게 합쳐서 대규모가 되는 거니까 소규모 랜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단순 네트워크 관리자잖아요. 그죠? 영어로 해석하면.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 봤던 CIMP라는 이 프로토콜 이거는 뭐냐면 커먼 그리고 매니지먼트 그리고 인포메이션 프로토콜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책에서 보지 못했어요. 그죠? 저도 강의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커먼 공통적인 그죠? 공통 관리 정보 프로토콜이에요. 프로토콜 알겠죠? 공통 관리 정보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SNMP보다 좀 뭐라고 할까요?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망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러한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TCP/IP 기반의 중소규모의 망 관리를 위한 프로토콜이고, 그리고 아울러 SNMP와는 달리 이거는 OSI 프로토콜 스택 상에서 동작하는 대규모의 그러니까 규칙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통일화된 프로토콜을 칭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SMTP는 25번 포트를 쓰고 TCP 포트 번호 중에서 이거는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SMTP, 한번 복습하자고요. SMTP 이거는 메일을 보낼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고, POP 그죠? POP 얘는 메일을 뭡니까? 수신할 때 우리가 쓰는, 그래서 원격 서버로부터 연결 통해 가지고 얘는 POP는 뭡니까? 이거는 응용 계층에 있어요.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며 원격 서버로부터 TCP IP를 연결하여 이메일을 가져오는 프로토콜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설을 해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CIMP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 SMTP는 봤고, POP는 제가 말만 했고 말씀도 학습 시간에도 배웠지만 한번 정리를 이렇게 또 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에 또 등장할 때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SNMP를 의미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SNMP는 좀 소규모, CIMP는 이렇게 TCP/IP 기반의 중소규모 망관리를 위한 프로토콜, SNMP와는 달리 OSI 프로토콜 스택상에서 등장하는 대규모 통일화된 프로토콜을 칭한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됐죠? 프로토콜 스택상에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좀 내려서 이제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9번 문제는 TCP/IP 프로토콜 중에서 IP 계층의 한 부분으로 에러 메시지와 같은 정보를 알려주는 프로토콜.
TCP 프로토콜 중에서 IP 계층이에요. IP 계층. IP 계층. 우리가 여기서 했던 게 뭐예요? 네트워크 계층이다. 그죠? OSI 7계층으로 보면. 그죠? IP는 인터넷 계층이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에러 메시지와 같은 것을 보내주는 IP 프로토콜은 뭐예요? 여기에 보시면 IP 계층 ARP도 있고 RARP도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근데 이거는 변환되는 프로토콜을 의미를 하죠. ARP와 RARP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인터넷 컨트롤 얘죠. 그죠? 예. 얘가 바로 뭡니까? 인터넷 제어 메시지 프로토콜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컨트롤을 하면서 에러가 나타나면 알려주는 프로토콜이 맞죠. 그죠? 예. 이거는 변환된 관련된 프로토콜이고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 ICMP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인터넷 계층에서 이제 우리가 IP 부분에 있을 때도 ICMP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IP 어드레스 중에서 클래스가 다른 주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92, 213, 149, 32, 198, 236, 222, 195. 지금 뭐예요? 전부 A 클래스가 다 달라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배우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풀기는 조금 지금까지 저와 같이 했다면 풀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좀 할게요. 해설을 좀 하면 뭐냐면 보통 A 클래스는요 0부터 시작해서 127.x 127.x xxx예요. 그리고 B 클래스는 뭐예요? B 클래스는 128에서 127은 원래 여기에서도 127.0.0.0은 빼야 돼요. 그죠? 예. 그건 루프백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128에서 이거는 191.x 아이고 xxx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C 클래스는 뭐예요? C 클래스는 192에서 23.xxx가 되는 영역이고요. D 클래스라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A 클래스 하는 뭐 이렇게 A 클래스를 이렇게 나누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224에서 239.xxx 그리고 한 개 더 있는데요. E 클래스가 있어요. E 클래스 얘는 뭐겠어요? 240에서 255.xxx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A 클래스 대역의 세분화된 거를 의미를 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봅시다. 0에서 127, 0에서 127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128에서 191, 요거는 B 클래스예요. 그죠? 그죠? 예. 그 다음에 192에서 223이니까 이것도
이거는 C 클래스예요. 그죠? 맞나요? 그 다음에 2 이것도 C 클래스예요. 맞죠? 그리고 195도 역시 C 클래스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정답은 191.x인 이거 10번에는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해 갑니까? 예. 이렇게 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반드시 연습 문제를 풀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아시겠죠? 벌써 10문제 풀었는데 35분이나 지났어요. 이거 3장에 3강에 걸쳐서 풀 수 있을지 참 의문이네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반복되면 될수록 시간은 점차 줄어들 거로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가 보면 되니까요. 알겠죠? 자, 1차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어서 11번부터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